기한 안에 자진신고해야만 앞서 말씀드린 감면 혜택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한 지난다? 아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런 거 다 없는 겁니다. 지키다 일상, 꿈꾸다 그 이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서학 특강의 시골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 모임을 갔는데 친구 A가 집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 B, 야, 너 돈 많이 벌었겠다? 그러자 친구 A 돌아오는 말은, 야, 양도소득세 내니까 남는 돈 얼마 없어.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네요. 이거 정말일까요? 글쎄요, 진짜일 수도 아닐 수도? 양도소득세 이거 뭐 도대체 얼마나 내길래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는 걸까요? 문서학 특강 오늘의 주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세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양도소득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차익이 있다면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사뒀다가 나중에 비싸게 팔았다, 아니면 분양권이나 상가, 토지를 팔았다, 아니면 우리 요즘 주식 많이 하는데 해외 주식을 투자해서 팔고 수익을 실현했다,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이거 정말 다? 나는 진짜 차익 별로 나지도 않았는데? 딸랑 1,500원 나왔는데 이거 다 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외도 있고 비과세 기준도 있기는 하거든요. 집 같은 경우는 내가 1가구 1주택자인데 보유기간과 실거주 요건을 충족을 하시고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뿐만 아니라 주식도 자산이잖아요. 아까 제가 양도소득세 내야 하시는 분들 중에 해외 주식 팔아서 수익 실현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콕 집어서 제가 해외 주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자주 거래하는 코스피, 코스닥, 국내 상장 주식은요 비과세입니다. 다만 대주주거나 특정 조건일 때는 예외예요. 그렇지만 해외 주식은 물론이고 요즘 많이들 하는 비상장 주식은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도대체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될까요? 사실 양도소득세는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 양도 차익의 액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본 세율은 6%에서 45%까지 내 양도 차익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본 세율에서 다시 빼주고 더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부동산 매매 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시는 분들은 집중하세요. 먼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일반 부동산, 다주택자인 경우에는요, 3년 이상 보유를 하면은 1년에 2%씩 최대 30%까지 양도 차익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도 하고 실거주를 각 10년 이상 하시면요,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12억 이하 주택은 몇 가지 조건만 추가로 충족된다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중과세율이라고 해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가 파는 경우에는요, 기본 세율에다가 20-30%가 더해지는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세금 얼마나 내라는 건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가구 1주택자인 제가 5년 전에 11억짜리 집을 사서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집값이 16억이 된 거예요. 대박이죠? 그러면 이제 이 집을 팔고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될까요? 물론 정확한 세금 계산은 전문가와 함께 해야 되지만 오늘은 대략적으로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율을 모두 적용하고 나면 약 1,5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양도소득세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사이트들이 나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공제 혜택들 말고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기한 내에 신고하기. 양도소득세는요, 언제 신고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먼저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은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은 또 달라요. 부동산은 2개월 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2개월은요,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신고랑 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5일에 집을 팔았다면 7월 15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이 7월 말이니까 2개월 내 9월 말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감하셔야겠죠.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해야만 앞서 말씀드린 감면 혜택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한 지난다? 아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런 거 다 없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 양도소득세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냐면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전문가 세무사님께 맡기는 방법이 있겠죠.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과거 거래 내역, 취득가액, 감면 요건 등 어느 정도 자동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또 실제 감면 요건이나 필요경비 증빙 등은 은근히 혼자 하기에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금액이 크고 좀 복잡한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 세무사님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럼 오늘 문서학 특강 양도소득세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내 자산을 팔고 나서야 비로소 실감하게 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팔기 전까지는 잘 모르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면 불안하지 않게, 억울하지 않게 내야 할 만큼만 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지키다 일상, 꿈꾸다 그 이상 문서학 특강의 시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